예, 반갑습니다. 지식재산 일반. 오늘 이 시간에는 특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특허 정보의 내용 요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허 정보 검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활용 유형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진행될 내용인데요. 특허 정보 검색 DB 있습니다. 이 DB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특허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자료 검색을 통해서 이후에 본인이 어떤 무언가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특허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다른 사람에 의해 특허 출원되었는지, 혹은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경제적인 가치를 기대를 했는데 경제적인 가치를 못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허 정보를 검색을 하는데요. 이 특허 정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두 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권리 정보랑 기술 정보의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 또 알려지냐면은 이제 공보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보는 공식적인 내용이니까 공공기관에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드리는 형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권리 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정보라는 것은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대상에는 어떠한 기술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정보는 권리적인 내용, 그리고 기술 정보는 기술적인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서 특허 정보가 공개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게 권리 정보라는 거죠. 권리 정보. 이 특허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권리 정보는 해당 특허의 권리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게 언제 출원되었고 언제 등록되었는가에 대한 정보. 그래서 해당 특허의 권리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지금 보시는 이 형태가 바로 특허 정보 중에서도 권리 정보에 해당한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발명자는 지금 스테이너 러셀씨라고 되어 있네요. 언제 출원을 했죠? 출원 일자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출원 일자가 2013년 9월 13일이네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발명자이고 출원인은 어떻게 되고 대리인은 뭐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보고 있는 것은 이제 기술 정보입니다. 기술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요, 이 해당 특허의 배경 기술이 어떠한지, 그리고 특허 기술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를 준다고 했을 때 이 권리의 범위는 어떠한지와 관련된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특허 정보에서 기술 정보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술 분야,
요것을 발명을 했는데 이 기술 분야는 어떻게 되느냐?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스마트폰, 전자 태블릿 및 기타 개인용 전자기기용 케이스 분야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케이스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네요. 특히 자동차의 에어컨 토출구와 같은 썰렛으로 된 토출구에 케이스를 매달기 위한 일체형 구조를 구비한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에 어떻게 이걸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배경 기술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발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발명의 효과는 어떠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게 뭐다? 특허의 기술 정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이 특허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려운 부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특허를 낸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고, 이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은 뭐 부가적인 여러 요인들이 따라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찮게 특허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특허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요, 상당히 뭐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복, 개발의 중복이라는 거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자금 낭비를 막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관점에서 특허 정보 검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내용을 또 사전에 확인한다. 이 사전에 확인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술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전 확인해 보니까 어라? 이미 이런 방법이 있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포기할 겁니까? 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한다? 기술 개발의 또 방향을 새롭게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어떤 방법적 측면에서 조금 정보가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 관련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기술 정보를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금 낭비, 시간 낭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기술 개발의 방향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고, 나아가서는 기술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특허 정보 검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허 정보 검색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폴라로이드사와 그리고 코닥사의 어떤 특허 전쟁이라는 거죠. 사례 탐구에서 소개된 요 내용들처럼 특허 분쟁은 법적으로 특허를 지키고 또 확고히 타지기 위한 기업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입니다. 다툼. 근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로는 삼성 대 애플 휴대폰으로 인한 그 분쟁도 있었죠. 이처럼 특허 규모가 큰 특허 분쟁을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 전쟁이라고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시대의 어떤 특허 분쟁은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치르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위키백과 들어가셔서 위키백과 들어가셔가지고 특허 분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요,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허 정보 검색을 실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면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